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읍면동 중에 법정동 단위로 인구가 가장 많은 오천읍 주민들이 요즘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포항시의 매립장 쓰레기를 다시 파내 소각하는 순환 이용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서 악취가 더 심한데요. 철강공단과 산업폐기물 처리장 등 악취 발생 공장까지 근처에 있는 데다 오천읍에 대단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 오천읍 주민 수백 명이 촛불을 들고 아파트 담장을 에워쌌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악취 때문입니다. 애들이 그냥 밖에 놀이터 가고 싶다고 같이 나갔는데 애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도 코를 들어막고 엄마 냄새나 하면서 뛰어갈 정도였거든요. 한 개 아파트에서 시작된 반딧불이 촛불은 4개 아파트로 확산했습니다. 4개 아파트가 연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냄새 진짜 많이 납니다. 주민들은 포항시가 매립장 전체를 돔으로 씌워 쓰레기를 되파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선별장만 포장했다고 반발합니다. 돔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했었지만 지금 저희가 올라가 보면 돔은 조그맣게 지어져 있고 포항시는 우방 아파트와 코하루 아파트까지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부랴부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매립장 쓰레기를 걷어내기 전부터 3m 아래까지 산소를 불어넣어 악취 원인인 혐기성 세균을 사멸시킨 뒤 재차 탈취제를 분사해 악취 발생을 줄였다는 겁니다. 또 파낸 쓰레기는 탈취액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천막 안에서 선별해 외부로 비산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한 악취는 내부에서 잡아서 조금 더 깨끗한 공기가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야간에 특히 민원이 집중되자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취제 등을 갖다가 야간에 더 살포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인구 5만 7천 명,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 오천읍. 순환 이용 정비 사업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호동 2매립장 79만 세제곱미터를 파낸 뒤 종료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김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별법은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에 여객선 터미널 등 기반시설 설치와 여객선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영토 수호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 제정까지 남은 절차는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 후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 발생한 규모 4.0의 경주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내륙 지진 가운데 가장 강한 지진입니다.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 단층이 많아서인데요. 전문가들은 포항 경주를 제외한 경북 지역에는 무려 258만 년 동안 단층이 움직이지 않았다면서도 경주와 포항에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CCTV에 찍힌 고속도로가 널빤지처럼 심하게 흔들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한 당시 찍힌 영상입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내륙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 단층 가운데 와우 분지의 작은 단층이 움직인 걸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을 일으킨 내남 단층과는 다른 단층입니다. 경주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잦은 이유는 영남 지역 최대 단층인 양산 단층과 양산 단층의 바로 옆에 위치한 내남 단층을 포함해 모두 80개가 넘는 활성 단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단층이 움직이는 건 결국 판의 이동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를 우리 쪽으로 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서쪽 편에는 저기 인도가 충돌하면서 히말라야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쪽이 동쪽으로 밀려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갈랐던 동해가 원래대로 돌아가 좁혀지고 있다는 건데 이 힘은 경주 등 동해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북 북부권인 문경에서도 올해 4월과 9월에 각각 규모 2.7과 2.2의 지진이 발생했고 김천에서도 8, 9월에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 어느 곳이든 최소 규모 6의 지진은 버티도록 내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55.9%,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10%가 채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도내 학교의 내진 보강률은 올해 연말이면 85%, 내년이면 100%에 이를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집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등급까지 했는데 그거는 규모 7에서 8까지도 견딜 수 있는. 무려 258만 년 동안이나 단층이 움직인 적 없어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경북 내륙에서도 최근 잦은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포항 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청, 중등학교 교장,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은 포항 지역 평준화 일반고 입학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TF팀 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연구 용역에서는 평준화 입학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북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는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정오부터 저녁 8시에 운영합니다. 전세 피해자들은 전문가 상담 창구에서 법률, 금융, 주거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을 지참하면 신속한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제28회 포항 MBC 3일 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늘 저녁 포항 MBC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본상 사회봉사 부문의 포은중앙도서관 안양숙 자원봉사회장, 과학기술 부문의 포스코 오창석 명장, 교육학술 부문의 고 이근직 전 경주대 교수, 참교육 부문의 포항 영신고 신동훈 교사, 전통문화 부문의 해녀 성정희 씨, 특별상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1월 문화원이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포항 MBC에서 녹화 방송됩니다. 오늘 오전 포항시 장기면 앞바다에 설치된 정치망에 길이 7m 돌묵 상어가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해경은 돌묵 상어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어민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상어는 포항 호동 매립장에 반입돼 처리됐습니다. 돌묵 상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시 장학회는 지역의 학생 588명에게 경주사랑 장학금 10억 1,9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장학금은 대학생 20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중학생 50만 원입니다. 경주시 장학회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학업 성적 우수자와 체육, 과학, 문화, 예술 분야 등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인 학생 5,37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광원으로 빛의 간섭을 줄여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른 실내 조명 활용 무선통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포스텍 정대성 교수팀은 아주대, 인하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가시광 무선통신 맞춤형 광원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실렸습니다.